한강 근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김서연은 남편 박재훈의 말에 얼떨떨해졌다. 얼마 전 대출을 다 갚고 겨우 숨통이 트였던 참이었다. 매달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은행에 갖다 바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족과 함께 바다 여행도 가고 아이들 방도 새롭게 꾸미며 저축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재훈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리얼터 회사에서 받아온 화려한 브로셔를 내밀며 말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 샀어. 월 납부금 7만 5천 원밖에 안 돼. 너한테는 문제 없잖아.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었다. 재훈이 마치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하듯 쉽게 말하는 그 태도가 충격이었다. 그 말 속에는 너가 다 감당할 거지라는 무언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브로셔를 받아들었다. 광택나는 페이지에는 하얀 창살이 달린 전원주택과 깔끔하게 다듬어진 정원, 넓은 테라스가 있었다. 사진 속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냉기와 불신이 감돌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얘기도 안 했잖아. 그녀가 힘겹게 말을 꺼냈다. 재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가 항상 전원주택을 갖고 싶어 했잖아. 나는 엄마가 자연 속에서 쉴 수 있길 바랐을 뿐이야. 잠깐만. 우리 대출이 또 생겼다는 거야? 불안이 서연의 목을 조였다. 재훈은 어린아이 보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근데 뭐 어때? 7만 5천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다. 너도 할 수 있다는 말에 담긴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 식비, 공과금까지 서연이 책임져 왔고 재훈의 월급은 겨우 집 대출금 절반을 겨우 메우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짐이 늘어난 것이다. 서연은 브로셔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속에서는 울부짖는 감정들이 폭발하려 했지만 억누르며 조용히 물었다. 우리는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애들, 우리 가족 얘긴. 재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넌 항상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했잖아. 난 그저 돕는 것뿐이야. 그런데 왜 우리 미래를 희생해야 하지? 왜 매번 엄마가 우리보다 더 중요해?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는 또 과장하는 거야? 7만 5천 원이 대수라고? 우리 이렇게 가난하지도 않아. 서연은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다. 그에겐 작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겐 아이들 학원비 한 달치, 식비, 저축까지 모두 사라지는 큰 금액이었다. 그는 엄마의 전원주택을 꿈처럼 이야기했지만 서연은 끝없는 빚과 고통만 보였다. 저녁, 재훈이 서재로 들어간 후 서연은 아이들과 놀아주려 애썼지만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은 마치 그녀가 밤잠을 줄이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들렸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에게는 엄마가 우선이고 그녀에게는 아이들의 미래가 최우선이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재훈은 핸드폰을 넘기며 무심한 듯 시선을 들었다. 뭐 또야? 뭔데? 전원주택, 대출 얘기야.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벌써 다 정해진 일인데 뭘 더 말해. 그게 문제야? 나도 모르게 모든 게 결정됐어. 너는 내 의견도 묻지 않았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뭘 논의해. 엄마가 원했던 거고 내가 선물한 거야. 그게 왜 안 돼? 하지만 내 돈이 아니잖아. 우리가 갚아야 하는 대출이야.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있어? 7만 5천 원이 우리에겐 큰 부담이라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잖아. 너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서연의 얼굴은 뜨거워졌다. 너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어?
너는 책임감이 어디 있어? 그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말했다. 또 시작이네. 너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해.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평생 고생하셨잖아. 우린 안 보여? 나도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있어? 겨우 집 대출 갚았는데 이젠 또 너 엄마 대출? 내 엄마는 이미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필요한 건 다 있는데 말이야. 그가 멈칫하며 말했다. 너 그걸 변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엄마한테 전원주택 사주고 싶었으면 최소한 나랑 상의라도 했어야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몰라. 그녀는 내 엄마야? 난 누구냐고. 서연은 울컥하며 말문을 열었다. 난 내 가족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내 가족 아니야? 왜 항상 엄마가 우리보다 더 중요해? 부엌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시계만 똑딱이며 시간을 재고 있었다. 등 돌린 그가 어깨를 긴장시켰다. 너는 불공평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난 모두를 위해 노력해.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항상 뒷전이야. 눈물이 맺혔지만 절대 남편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침대방으로 가서 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피로를 느꼈다. 남편의 말이 아프게 귓가에 맴돌았다. 너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목소리는 기쁨에 넘쳐 있었다. 애들아, 정말 고마워. 전원주택이 마치 동화 속 같아. 자연도 아름답고 이제 내 작은 공간이 생겼어. 너무 행복해. 서연은 속이 뒤집혔다. 우리에게는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너무 힘든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부담도 모르는 듯했다. 감사는커녕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저녁, 서연은 다시 남편에게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들었어? 그런데 우리 힘든 건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는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만 좀 해. 중요한 건 엄마가 행복하다는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싸워도 소용없다는 걸. 그에게 엄마의 행복이 자신이 만든 가족보다 더 중요했다. 그가 이미 선택한 것이다. 몇 주가 지나자 대출 상환이 현실로 다가왔다. 매달 7만 5천 원이 카드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그녀는 돈뿐 아니라 영혼까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식비를 줄이고 아이들 장난감과 책도 사지 못했다. 자신도 낡은 옷을 입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딸기 심고 정원 가꾸고 이웃과 어울린다며 자랑했다. 그 목소리엔 영웅이라도 된 듯한 뿌듯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왜 자신들이 빚을 갚은 건 자랑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왜 아이들을 위해 밤을 새우는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지.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새 자전거 샀는데 나는 너무 작아졌어. 나도 하나 사줄 수 있어. 서연은 가슴이 저렸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꼭 사줄게. 하지만 아이 눈에 슬픔이 스쳤고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다. 시어머니 전원주택 때문에 자신은 아이들의 기쁨조차 빼앗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남편과 맞섰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해. 자전거 사줄 여유도 없는데 너희. 엄마는 매달 7만 5천 원씩 쓰고 있어. 이게 공평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시작이냐? 자전거는 급한 게 아니야. 엄마는 쉬어야 해. 왜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야 하지? 엄마는 다 가졌는데 비교 좀 그만해. 엄마는 쉴 자격이 있어? 아이들은 뭐가 있다고? 서연은 거의 소리쳤다. 우린 언제쯤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나?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홀로 부엌에 앉아 울었다. 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원주택으로 초대했다. 아이들은 짜증을 부렸고 서연은 피곤했지만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새 원피스를 입고 꽃다발을 안고 반짝이며 집 구석구석을 보여줬다. 여기 베란다야. 아침마다 차 마실 거야? 이건 내 정원이야. 내가 심은 장미 보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전원주택이 그녀만의 업적인 듯 자랑스러웠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흐뭇해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다. 서연만 속이 텅 빈 듯 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고마워. 특히 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서연은 얼어붙었다. 너 덕분에라니. 자신의 돈과 희생, 밤샘 노동은 없는 듯 했다. 자신은 단지 돈 주머니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을 걸었지만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변화가 필요해. 지금 참으면 더 나빠질 뿐이야. 오늘은 전원주택, 내일은 엄마를 위한 더 큰 집, 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기다리겠지.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지지 않을 거야. 이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 내역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대출은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다. 형식적으로 자신은 관련이 없었다. 즉, 빚은 남편이 갚아야 할 몫이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남편의 실수를 메우지 않겠다고. 저녁, 남편이 다시 대출 상환을 언급하자 서연은 차분히 말했다. 내 돈은 더 이상 안 낼 거야? 그건 내 대출이야, 재훈. 알아서 해. 남편은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그럴 권리가 없어. 있어? 서연은 냉정하게 답했다. 너와 엄마한테 너무 오랫동안 이용당했어. 이제 그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비난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게 가족 문제잖아. 도와줘야 해.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내 아이들만 책임져요. 그날 밤, 서연은 드디어 마음의 무게가 내려가는 걸 느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적어도 자신과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기로 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시어머니가 원망해도 상관없었다.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다. 서연은 속으로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김서연은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을 채우는 걸 느끼며 일어났다. 아이들은 아직 꿈나라였고 그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어제 밤 작성한 가계부를 다시 펼쳤다. 빼곡한 숫자들 위에 새겨진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모든 게 차갑게 다가왔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결심이 단단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베이지색 니트와 슬림한 검정 스커트, 그리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그날의 첫 무기였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다짐처럼 되뇌며 서연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었다. 재훈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될까요? 우리 가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오후 내내 마음이 무거웠지만 서연은 아이들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 준비를 하며 긴장을 풀려 애썼다. 그녀가 만든 한식 반찬들은 정갈하고도 정성 가득했다. 갓 지은 쌀밥 위에 살짝 올려진 구운 김치전, 그리고 달큰한 감자조림. 아이들은 신나게 먹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먹구름 같았다. 저녁 7시, 박재훈이 퇴근하며 들어왔다. 회색 정장의 깔끔한 모습, 큼직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을 보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서연 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진지한 표정이야.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재훈 씨,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원주택 대출 문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나는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해요. 엄마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고요.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한숨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서연 씨, 너는 항상 엄마한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엄마도 고생하셨고 나는 그저 보답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문제는 재훈 씨가 말한 너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떠맡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집 대출까지. 그리고 이제 또 전원주택 대출까지.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과장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지.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아래로 내려간 발끝을 바라봤다.
검은 하이힐 끝이 살짝 닳아 있었고 그날 입은 스커트는 몸에 딱 맞아 그녀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감정을 억누른 채 그녀는 다시 말했다. 희생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희생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를 위한 희생이에요. 우리 가족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재훈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너는 항상 나한테서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 나는 엄마를 위하는 거고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 순간 서연의 가슴속에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었다. 나만 희생하라니 정말 너무해요. 당신은 엄마 편만 들고 우리 가족은 뒷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당신 엄마의 전원주택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재훈은 의자를 힘껏 밀쳐내며 방을 나가려 했다. 이렇게 싸우는 건 의미 없어. 난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은 그를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였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다 잘 되고 있니? 전원주택 잘 관리하고 있어? 근데 혹시 재훈이랑 잘 지내니?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변했다. 서연아, 내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이 집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야. 너도 이해해줘야지. 서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저는 우리 가족의 행복도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다 우리만의 행복이어선 안 돼요. 전화를 끄는 그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집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더 큰 균열만 만들까?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에 서연아, 조금만 더 견디자. 우리가 함께라면. 남편의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해. 우리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순간 전화기 화면에 미확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비밀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 그 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앞으로 다가올 싸움과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지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김서연의 집은 어둠 속에서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비밀이라는 이름을 계속 바라보았다. 메시지는 여전히 한 줄뿐.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여러 번 문질렀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입은 진한 밤색 원피스는 어깨선과 목선을 살짝 드러내며 은은한 광택을 내는 실크 소재가 그녀의 긴장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발끝에는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자리 잡아 그녀의 각선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머리는 가볍게 묶여 있었고 작지만 반짝이는 은빛 목걸이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재훈 씨, 이 메시지에 대해 아세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재훈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찡그렸다. 그게 뭐야? 누가 그런 걸 보내?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 가족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재훈은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시할 순 없어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서연은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무거운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김서연 씨 맞으세요? 저는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재훈은 얼굴을 굳히며 일어섰다. 변호사님, 무슨 일인데요? 이준호는 서연을 향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 대출과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재훈 씨 명의로 된 대출이 여러 건 더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족도 모르는 대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몰랐던 대출이 더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재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머리를 쥐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훈 씨,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속인 거면 용서할 수 없어요. 이준호 변호사는 서연에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넸다. 박재훈의 이름으로 된 대출 내역과 계약서 복사본이었다. 서연은 문서들을 펼쳐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 안에는 세금 체납과 연체 기록, 그리고 고금리 대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걸 왜 숨겼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엄마 때문에.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함께 해야 해요. 더 이상 혼자 짐지지 않을 거예요. 이준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재정 상담이 필요할 겁니다. 서연은 문서들을 다시 접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내 미래를 위해.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무가 흔들렸다. 전원주택에 심은 장미꽃들이 서늘한 밤공기 속에서 흔들렸고 그 바람 소리 속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속삭임이 섞여 있는 듯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굳건히 빛났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과 진실의 퍼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파주 전원주택단지. 김서연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푸른 정원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간 불거진 대출 문제와 시어머니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남편 박재훈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입은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슬랙스는 오늘도 단정함을 잃지 않았고 손목에 감긴 은은한 실버 팔찌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살짝 비추었다. 서연 씨, 변호사님과 통화는 잘 하셨어요. 그녀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이지은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재훈은 거실 한켠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침묵을 깨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자신감이 넘치지 않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재훈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서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 문제를 외부에까지 끌어들이는 게 싫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한테는 말 못했고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돼.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같은 팀이에요. 엄마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앞으로는 함께 결정합시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 대신 편안한 집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서연아, 재훈아, 전원주택에 대해선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저희도 가족으로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해요.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냉정하니? 엄마가 행복한 걸 왜 문제 삼는 거야? 재훈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다음에는 같이 상의하면서 행복을 나누자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득 서연의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이번에는 짧은 사진 한 장, 낡은 서류 뭉치가 담긴 이미지였다. 그 위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감춰져 있지 않다. 서연은 메시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결심했다. 끝까지 밝혀내야 해.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잠든 후, 서연은 서재에 앉아 조심스레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빛났다. 진실을 향한 여정,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김서연은 서재 조명을 은은하게 켜고 낡은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와 계약서 조항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졌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입은 검은색 블라우스와 진한 와인색 스커트는 긴장한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팔목에 감긴 가느다란 금팔찌가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반짝였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문서 한 장에 적힌 대출 내역을 집요하게 살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박재훈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대출이었다. 이번 대출은 금액이 더 크고 이자율도 훨씬 높았다. 게다가 상환 기간도 짧아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때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재훈이 조심스레 다가와 서연 옆에 앉았다. 서연아, 내가 숨긴 게 더 있어. 엄마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젠 감당이 안 돼.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왜 나한테 숨겼어?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짐을 왜 혼자 지게 했어? 재훈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다. 내가 약했어. 엄마 앞에서는 항상 약했어. 내가 너무 강해서 그런 거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았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해. 우리 함께 해야 해.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 받자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연 씨, 저는 금융감독원 조사관 정민아입니다. 박재훈 씨 관련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무슨 일이죠? 정민아 조사관은 차분히 설명했다. 최근 박재훈 씨의 대출 중 일부가 불법 대출일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속히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재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숨길 수 없어. 우리가 함께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실수와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서연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내야 해.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무리 힘들어도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묵직한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누군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서연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하다. 김서연은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다. 전날 밤 재훈과 나눈 진솔한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입은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와 진한 네이비 슬랙스는 다가올 하루를 준비하는 듯 단정했다. 팔목에 감긴 얇은 금팔찌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돗자리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금융감독원 조사관 정민아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내부는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정민아 조사관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이번 사건은 단순한 대출 문제가 아닙니다. 박재훈 씨가 연루된 금융사기가 의심됩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정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죠. 서연은 굳은 결심을 하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재훈과 마주했다. 재훈은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서연은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함께 해결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미소 짓는 낯선 남자가 서연과 재훈을 향해 말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칭찬한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연과 재훈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비밀과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듯했다. 다음 진실은 무엇일까?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김서연은 어두운 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입은 검은 레이스 블라우스는 은근히 속살을 드러내며 긴장된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몸에 꼭 맞는 짙은 회색 스커트는 그녀의 곡선을 부드럽게 강조했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 앵클부츠가 조용한 발걸음을 뒷받침했다. 재훈과의 대화 후 찾아온 낯선 남자의 등장. 그리고 그의 의미심장한 말.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 안에 묵직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날 밤 서연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비밀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다. 누구세요? 왜 우리 가족을 따라다니나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짧은 영상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문서 더미에서 꺼내는 모습. 문서 위에는 가족의 비밀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서연은 손을 떨며 화면을 껐다.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깜빡이며 잠시 꺼졌다 켜졌다 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서연 씨, 조심하세요.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믿어야 해요. 그 목소리는 바로 재훈이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이제 우리 둘이 함께 싸워야 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싸움 속에서 이 작은 연합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알았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을 파헤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김서연은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작은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 긴장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가 입은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와 편안한 면, 바지는 평소와 다르게 단단한 결심을 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주 전원주택단지의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거실에 나서자 아이들이 웃으며 아침을 먹고 있었고 남편 박재훈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재훈 씨,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생각이 많아.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으니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비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메시지를 열었다. 이번에는 짧은 음성 메시지였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의 문은 열렸고 그 끝에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가족을 위해 반드시 헤쳐나가야 해요. 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있어 다행이야.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부드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서연아, 재훈.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엄마. 이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밤이 깊어가고 집안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바깥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의 시선이 이들을 향해 고요히 머물렀다. 그리고 속삭였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어둠은 이제 시작이다. 어느 봄날 오후, 김서연은 파주 전원주택 단지의 작은 정원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흔들었고 그녀가 입은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와 흰색 레이스 스커트는 햇살 아래서 더욱 빛나 보였다. 발끝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가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 평온한 듯 보이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은 손에 들린 커피잔을 살짝 들어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박재훈이었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한층 진지한 표정이 어렸다. 서연아, 오늘 중요한 서류가 도착했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야. 재훈이 말을 건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 들었다. 네, 이제 숨길 수 없으니까요. 모든 걸 함께 해야 해요. 그들은 거실로 들어가 함께 서류를 펼쳤다. 서류 속에는 과거에 몰랐던 재훈의 금융거래 내역과 예상치 못한 채무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문서를 살피며 말했다. 이런 걸 혼자 감당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함께 짐을 나눠야 해. 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없었으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비밀이라는 이름 대신 번호만이 떠 있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있다. 준비하라의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재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밖에서는 바람이 몰아쳤고 나무들이 흔들리며 어둠 속 비밀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서연은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딥그린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는 은은한 광택을 내며 그녀의 목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어깨를 덮는 짙은 갈색 헤어스타일은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한 그녀의 내면을 드러냈다. 발끝에 신은 블랙 펌프스는 굽이 살짝 달아 있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발걸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문득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비밀. 이번에는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재훈이 낯선 남자와 비밀스럽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서연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재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재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서연아. 그동안 숨겨온 진실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고 이제는 마주해야 할 현실이야.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해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바깥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그 순간 서연은 결의를 다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극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진실을 밝히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